안녕하세요. 언너지입니다. 요즘에 제가 강연을 가거나 인터뷰를 하다가 많이 받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워킹맘이 어떻게 엄마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요령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워킹맘의 엄마표 영어 성공 비결을 주제로 준비해봤어요. 먼저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 중에 워킹맘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가 좀 궁금해서 기사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통계청에서 18세 미만 자녀를 둔 기혼 여성들의 57%가 고용 상태라고 보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반 이상 생각보다 많은 엄마들이 근로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워킹맘들이 힘든 이유는 아무래도 집에 와서 아이들 오자마자 씻고 먹이고 재우고 숙제 한번 챙겨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잘 없잖아요. 네, 그런데 도대체 언제 책을 읽어주고 언제 영상을 보여주는지 그게 도무지 시간 확보가 안 되는 거가 가장 클 거예요. 그런데 전엄맘도 항상 시간이 없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 지금같이 코로나로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안 갔다 하거나 아니면 아이가 너무 어려서 아기가 자야지만 육아 퇴근을 할 수 있는 엄마들에게는 정말 짬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아기가 어렸을 때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워킹맘이 시간이 없는데 엄마병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오늘 3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빈 시간을 찾아라예요. 빈 시간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중고등학교 영어 교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근이 오고 퇴근을 하게 되면 10시가 넘어가게 돼요. 집에 오면 아이들이 벌써 꿈나라에 가 있죠. 저는 와서 아이들한테 뽀뽀를 해주고 얼굴을 쓰다듬어 주는 게 끝이긴 해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저하고 만나는 시간이 없잖아요. 아이에게 책을 읽어본 엄마라면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가장 집중해서 책을 읽는 시간은 잠자리 독서 시간이거든요. 약간 잠들기 전에 비몽사몽해졌을 때는 책을 낮에 거부하던 아이들도 정말 천사 같은 모습으로 이불을 덮고 책을 읽는 경우가 많고요. 거기다가 책을 더 읽겠다고 엄마랑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까지 생겨요. 낮에는 안 읽고 말이죠. 네, 그런데 저는 그런 소중한 잠자리 독서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집중해서 책을 읽어줄 수 있는 시간이 언젠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게 아침 시간이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은 아침형 아이들이었어요. 지금은 조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지만 한 5살 때까지만 해도 6시 보통 기상시간이 그랬고 6시 반, 7시면 다 아이들이 깨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독서 시간을 한번 해보자 책을 읽어줘 봤더니 웬걸 잠자리 독서 시간만큼이나 아이들이 집중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아침이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이들이 엄마 방으로 달려옵니다. 저는 자다가 퉁탕퉁탕 소리가 나요. 그러면 아 오고 있다 라는 느낌이 빡 오죠. 그렇게 되면 침대에 아이들과 셋이 누워서 책을 이렇게 들고 바로 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주의사항은 전날 미리 다음에 읽을 책과 CD를 준비해 놓고 자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책이 아니라 장난감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주의가 분산되기 시작하면 그날 아침 독서는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씻지도 않고 화장실 가지도 않고 그대로 책을 들어서 읽기 시작하고요. 저는 그 시간이 1시간까지 아이들이 집중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독서 시간을 주 책 읽는 시간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하루 30분 온전한 독서 시간을 한번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그게 퇴근하고 나서 저녁 먹고 30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잠자리 독서 30분일 수도 있고 아이들과 엄마의 시간이 이렇게 교집합처럼 만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30분 또는 1시간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드려요. 두 번째 팁은요. 선택과 집중을 하자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많은 걸 잘해주고 싶지만 그래도 엄마 생각에
내가 이거는 아이에게 꼭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걸 한번 우선순위를 정해보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책 읽기와 영어였어요. 많은 거를 잘하게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하나도 잘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책과 영어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은 제한적이고 아이들이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줄넘기를 친구들을 보니까 더 잘한다든지, 아니면 머리를 아주 예쁘게 묶고 다닌다든지, 또는 엄마 놀이를 해줄 시간이 부족하다든지, 네, 그렇게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요. 저는 책 읽는 시간을 확보했고 그 부족한 점을 채우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이 스스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메꿔지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줄넘기 하기는 1학년 입학을 하더니 학교에서 배우고 스스로 연습을 해요. 두 번째, 머리 따는 것은 딸이 학교를 가더니 스스로 예쁘게 머리를 빗고 다닙니다. 1학년 때까지는 제가 해줬던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만의 스타일로 머리를 묶고 다니네요. 세 번째, 엄마 놀이는 유리와 제롬이가 사이좋게 둘이 잘 노는 걸로 대신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유리가 중국어를 하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해요. 아이가 배움에 대해서 갈증을 느낄 때 그 성과가 좋을 거라고는 물론 생각하지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내가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영어 말고도, 책 읽기 말고도 중국어를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 살아온 경험으로 봤을 때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잘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아주 잘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언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영문학을 배우면서 일본어랑 중국어를 같이 배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언어를 사용하지 않게 되니까 다 까먹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를 잘해도 깊이 있게 잘하자. 그리고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보면 영어나 중국어 능통자를 원하지, 영어와 중국어를 조금씩 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고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과 집중을 하자. 네, 그 대신에 선택한 건 잘할 수 있게 도와주자. 그냥 잘하지 말고 아주 깊게 잘할 수 있게 도와주고, 선택하지 않은 부분은 스스로 할 수 있게,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나갈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워킹맘이 엄마병을 할 수 있는 팁은요, 주위에 도움을 청하자예요. 엄마병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영어책 읽어주는 거 말고도 한국어 책도 읽어줘야 되고, 영상물도 보여줘야 되고, 들었던 책을 음원도 틀어줘야 돼요. 그런데 엄마가 집에 없으니까 누가 챙겨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 중에 하나, 한글책 읽기. 저는 아이 잠을 재워주시는 할머니께 한글책 읽기를 하루 한 권씩 읽어달라고 꼭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이가 4세 때부터 할머니랑 밤에 책을 한 권씩 읽었는데, 그렇게 해서 4세, 5세, 6세가 지나니까 수학, 과학, 철학, 리더십, 그리고 창작, 경제, 이런 식으로 많은 전집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혼자 하려고 했으면, 아니면 누구에게 요청하지 않았으면 아이는 그냥 컸을 거고 시간은 다 지났을 거예요. 여기서 팁 하나 알려드리면요, 책 읽기를 신랑한테도 부탁해봤더니 아빠가 읽어주는 것보다는 할머니가 더 책임감 있게 잘 읽어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집집마다 다르려나요? 네, 두 번째, 주변에 또 부탁할 수 있는 거가요, 영상물 보기예요. 영상물도 무분별하게 노출이 된다거나, 영상이 아니면 시간을 초과해서 본다거나, 누군가가 꼭 아이 옆에서 같이 봐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습관 형성에 도움을 줘야 되는 경우는 있어요. 저희 아이는 하루에 1시간 DVD에서만 영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또 할머니가 그렇게 규칙을 잘 정해서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갔다 와서 특정 시간이 되면 이제 영상물을 틀어주시는데요. 이제 아이가 크면 틀어주지 않아도 스스로 다 볼 수 있죠. 대신에
알람을 맞춰놔요. 알람을 맞춰놓고 1시간이 지나면 아이 스스로 영상물을 끌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 계세요. 네, 그렇게 하면 습관이 잘 잡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엄마가 없는데 영상물을 노출하게 되면 조금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집안 살림은요. 요것도 집안 살림 하다 보면 결국에 육아가 밀리게 되잖아요. 요거는 조금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로봇 청소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기들을 많이 들여놨고요. 그리고 장보기는 전 주말에만 하고 있고 평일에 장보기가 필요할 때는 신랑한테 부탁을 해서 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한테 부탁할 때는요, 제 경험상 정확하게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제품인지 아니면 어떤 브랜드의 제품을 사오라고 요청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이런 것도 몰랐던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반드시 컴퓨터에 명령어를 입력하듯이 정확하게 알려주면 신랑들이 실수하지 않고 장을 잘 봐올 수 있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 워킹맘이 엄마표 영어를 할 수 있는 비결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 저는 지금까지 원더진이였습니다.